안녕하십니까. 수학과 입시를 공부하고 생각하는 사람 헬리오스 김영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드릴 얘기는요,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전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잖아요. 지금 4학년 빼서 발음이 좀 셀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은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박호성 교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은 이걸 하면 너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방식과 이걸 하지 않으면 너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갈 것이야 라고 하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회사에서 사장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움직이는 방식이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프라핏을 제공하는 방식이고요. 일종의 법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제약하게 하는 그런 일종의 안 하면 잡혀가, 안 하면 감옥에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요. 우리에게 그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라고 한다면 보통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으니까 내 말을 따라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부분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사람이 설득이 되냐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해도 그리고 그 논리를 통해서 상대방을 논파를 한다고 해서, 논파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복시키고 상대방이 졌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너 잘났어. 근데 나 네가 말한 대로 하기 싫어. 이게 됩니다. 이게 그 행동이 잘못되었을 수 있지만 사람은 그런 이성적인 판단들보다는 훨씬 더 감성적인 것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모님들이 본인의 자녀에게 되게 잘해주죠. 어떤 것을 바래서 그런가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나중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나에게 이만큼 잘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계약에 의해서 잘해주는 건가요? 기대는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내가 늙어서 돈이 없으면 내 아들이 날 또 챙기겠지라고 하는 기대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안 챙긴다라고 해서 뭐 도덕적으로는 뭐라고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건 계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계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본인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가요? 부모니까요. 부모니까라고 하는 그 얘기 속에 담겨 있는 맥락도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랑하니까요. 내가 케어해야 되는 사람 존재들이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케어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니까 그렇게 케어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100% 감성적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본인의 자녀에게 하는 그런 행동, 모든 것들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들면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바보는 없어요. 와서 땡깡을 부리도 밥을 주고, 공부를 지지리 못해도 밥 주고 입히고 재우고 먹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던 살아가지 않던 서포트해도 뒷받침해 주십니다. 그게 부모님이잖아요. 또 얘를 좀 다 돌려보면 정말로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담배를 끊었어요. 왜?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서. 안 필 수도 있죠. 하지만 여자친구 때문에 그걸 끊는다? 그거는 뭘까요? 그 행동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순간은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요, 사람이 움직이는 순간은요, 이성이 바로 할 때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감정이 먼저 앞설 때 사람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한 수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될 당시가 있었어요.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비선 실세들의 비리들을, 측근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100% 알고 나왔을까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이 대통령을 물러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좋겠다 라고 하는 확신과 명분과 그런 계산 혹은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 자리에 나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열받으니까요. 난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쟤네는 뭐지? 왜 쟤네는 저렇게 대충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열받으니까요. 그게 가장 큰 겁니다. 그 열받으니까 나와서 그렇게 시위를 벌이고 대통령을 몰아낸 거예요. 거기에 이성적인 판단이 몇 퍼센트, 그 나오는 거에 있어서 이성적인 판단이 몇 퍼센트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중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중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만 그거가 그렇게 된 거에 막 이게 왜 안 되고 왜 이 사람이 탄핵이 되어야 마땅한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신 분들이 그 100만 중에 몇 퍼센트나 되겠냐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그것만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결국에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거는 감정이 끌리는 거예요. 짜증나고 열받고 족같을 때 사람이 움직입니다. 너무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할 때 사람이 움직여요. 그런 겁니다. 핵심을 얘기하자면 사람을 움직이는 거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그 다음에 머리로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실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똑똑한 사람 소리 듣고 그냥 그걸로 끝일 겁니다. 상대방의 가슴을 울리는 사람, 그 사람이 상대방의 이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서 원하는 부분들을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얘기가요, 되게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언제 한번 이걸 바탕으로 연애에 대한 얘기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튼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저는
헬리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